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2024년 이제 전체적인 사업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R&D 자금입니다. R&D 자금이요. 네, R&D 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R&D 예산을 마이너스 5조로 삭감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플러스 한 6천억 정도 증액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네, 마이너스 4.4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장 이런 창업이나 기술 쪽의 이런 지원 자금 중에서 가장 삭감폭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할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 사업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이런 사업을 좀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좀 같이 그 공고문도 보고 말씀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음 내용, 중소기업이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주도형 R&D,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기업이 단독으로 살 수 있는 사업들을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 단독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일부 기관과 같이 개발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혼자 100%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기업에게 필요한 기술에 대한 이제 인건비, 연구 인력의 인건비나 아니면은 이제 개발비, 외주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유형이 있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협력형 R&D가 있습니다. 협력형 R&D는 기업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대학이나 연구소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되는 R&D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책 목적형 R&D인데요. 정부가 특수한 산업이 부흥이나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사업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제 이 R&D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된 부분은 특히 이 정책 목적형 부분에서 가장 많이 삭감됐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R&D 예산을 대부분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사업들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삭제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그래도 어쨌거나 내년에는 쪼끔이라도 좀 더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기술개발입니다. 근데 이 기술개발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이 문화 쪽이다 그러면 이제 문화관광부가 있고요. 해양 쪽이다 그러면 또 해양부 그러죠. 농식품이다 그러면 농식품 뭐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기술개발 자금들은 다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여러분이 만약에 참여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사업 분야와 관련된 저런 주관 부처에서 하는 R&D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하이테크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과기부 같은 데서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개발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런데 가장 여러분이 그나마 눈여겨보실 분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자금들은 기업 주도형 중에서 우리가 창업 7년 미만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우선 확인하실 만하고 그 다음에 기술혁 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0억이 넓거나 아니면 투자를 일정 이상 많이 받은 그리고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특수기업들을 지원을 합니다. 요쪽 두 가지 사업들은 워낙 대표적인 사업으로 예산이 좀 줄었지만 남아 있다. 이런 걸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산학연 콜라보 R&D 사업도 대학하고 기업 아니면 대학하고 연구소와 같이 하는 또 유명한 사업 중에 하나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쪽에서도 스마트 제조 쪽은 지금도 어느 정도 규모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연구 인력을 채용하고 싶은데 기술자를 채용하고 싶은데 이 기술자나 엔지니어를 채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연구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인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조촐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그래도 이 사업 수가 적어도 여기 있는 것보다 2배 이상이 많았고 예산의 대부분을 삭감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걸 하나씩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책 방향에 뭐 어쩌고저쩌고 확대 확산 써 있는데요. 예산 자체가 날아갔는데 과연 확대 확산인가? 이 부분은 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라도 좀 좋아 보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요런 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 기회 확대. 이 부분은 쪼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지역별로 전문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R&D 자금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울, 뭐 부산, 인천 뭐 이렇게 지역별로 각자 이렇게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산업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은 요 공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R&D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금을 신청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 사이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가 IRIS라는 사이트고 하나가 SM테크라는 사이트입니다. 보통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은 요 두 개 중에 사이트에 하나를 접수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이트들이 시스템들이 특히 조금 한 번도 가입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려워요. 특히 어려운 거는 iris.go.kr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보시면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혹시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아니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요 시스템에 대한 회원가입이나 관련된 서류 준비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나중에 뭐 몇 가지 준비들이 필요해요. 국가 연구자본호를 가입한다던 그 발급받아야 되고 범용인증서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특히 여기 있는 IRIS, SM테크 그리고 NTIS 요 세 가지는 기술 개발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기술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꼭 체크를 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술 개발 자금은 기본적으로 연구비를 한 75%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자금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거의 지원금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75% 창업 자금 같은 경우는 요 75% 지원이면 이 75%다 주고 여러분이 추가로 납부할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술 개발 자금은 창업 자금하고 다르게 지원금을 받았으면 나중에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을 때 약간의 기술료라는 돈을 내야 됩니다. 보통 이 기술료라는 돈은 공고문이나 사업에나 여러분이 신청하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통상적으로 한 5에서 20% 정도를 여러분이 지원 금액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받으면 2천만 원 정도는 기술료를 내고 여러분이 기술 개발의 결과물을 획득하실 수가 있는데 20% 정도면 크잖아요. 1억에 2천만 원이면 크고 5억이면 1억이나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5년간 분납을 하거나 아니면 감면제도 같은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자금하고는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다르냐면 이 기술 개발 자금은 나중에 어떤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서 공인된 기관에서 성능 인증을 반드시 받아와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여러분이 기술에 대해서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반드시 확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조항들이 걸려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실히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허위나 부정 아니면은 불성실하게 기술 개발하고 했다고 해서 별도의 페널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사업 같은 경우도 정부의 세금이기 때문에 함부로 지원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나 기술 개발 자금 같은 경우는 기술료도 납부해야 되고 그리고 성능 인증 같은 경우도 받아야 되고 저작권도 확보해야 되는 만큼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전에 좀 더 철저한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처음에 좀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기술 개발 사업을 경험해 본 전문가,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관련된 기관들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을 받으신 다음에 트라이를 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바로 무턱대고 지원을 하시기에는 이쪽에 대한 몇 가지 그런 룰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 넣자마자 탈락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준비가 안 됐으면 붙어도 힘든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넣고 나중에 생각하자라기보다는 제대로 조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도움을 줄 분들한테 조언도 구해가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준비하자는 부분들이 좀 더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제외 조건들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좀 특이한 사항은 부채 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 전액 잠식인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다. 다만
창업 기업들, 창업 7년 미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맞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개별 사업 공고문이 또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대략적으로 이런 게 나오겠구나.'라는 것만 오늘 영상 갖고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본 공고가 나와요, 사업별로. 그때 열심히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략적인 사항을 보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나씩 미리 해 놨다가 본 공고가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하시면 되겠죠. 더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는 중요한 법령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혁신촉진법이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령도 여러분이 한 번씩 좀 봐두시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관할 법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있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설명회 시간이 짧고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내가 법령도 읽어보고 사업 공문도 읽어보고 그리고 이런 규정 같은 것도 금년 게 없으면 전년도 거라도 미리 한번 봐놓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IRIS 그리고 SM테크, NTIS 이런 사이트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의 사업 소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술혁신 개발입니다. 기술혁신 개발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우리는 실적이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4,200억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규입니다. 신규가 1,800억이라는 거는 금년에 이번에 지원하는 분들에게 1,800억을 준다는 뜻이고 계속은 2년에 걸쳐 주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 분들이 금년까지 받는 경우 그런 걸 계속 과제라고 하는데 일단 신규가 1,800억이다. 아마 이 정도를 여러분이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 베이스적으로는 이제 매출이 20억 정도 이상이 되는 중소기업을 원합니다. 근데 여기도 세부 대상 시행 참조라고 써 있는 거는 전년도에 무조건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업은 한 매출액이 좀 적어도 투자를 많이 받았으면 지원할 수 있었고 어떤 회사는 매출액이 적어도 수출을 했으면 또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종 공고 나오기 전까지는 100% 20억 미만이가 '나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조금 더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 2023년 자료를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혁신 사업은 수출 지향형, 그리고 시장 확대형, 그리고 이제 시장 대응형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특히 수출 분야 쪽에서는 또 따로 지원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되겠고, 이제 시장 확대형 같은 경우 이제 요런 쪽에서는 아주 신기술이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은 기업들을 지원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년에 5억, 4년에 20억 정도로 이렇게 넓혀 있죠. 그리고 이제 창업 기업에게는 역시 받아야 되는 사업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 창업 기업이 가장 받을 수 있는 대중적인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신규가 2,485억 정도로 그래도 창업 쪽은 금액이 크게 줄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좀 어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원 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에 매출 2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소기업으로서 자격을 확보한 중소기업으로서 7년 이내 창업 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처음 그 디딤돌이라고 써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R&D 사업 경험이 처음인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요거를 이제 분야를 나눠서 글로벌 인류, 균형 성장, 뭐 민관 협력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작년하고 좀 달라진 부분들은 작년에는 디딤돌과 전략형 뭐 이런 식으로 나눠졌었는데 글로벌 쪽으로 하나 나왔고 그리고 균형 성장이라 그래서 뭐 여성 기업이라든지 사회 문제 해결 아니면 단순 기술 개발보다는 서비스 개발 뭐 이런 쪽으로도 나눠 보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팁스 같은 사업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연구개발 사업이 R&D 사업이 처음이라면 1년에 1.2억짜리 디딤돌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 팁스 같은 경우는 팁스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할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거를 선 조건으로 합니다. 1억 이상이 투자를 받는 거를 선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 R&D 사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기보다는 팁스 운영사로부터 1억을 받는 거를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문턱이 낮은 거는 요 디딤돌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년에 1억 2천짜리 사업은 그래도 지금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투자를 보는 분들은 어떻게든 팁스를 노려보자. 뭐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 산학연 콜라보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과 중소기업이 협력해라는 내용인데 270억 예산인데요. 신규가 30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산이 날아갔다고 봐야죠. 참고적으로 저희 지난번 영상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몇 팀을 뽑았습니까? 850팀. 850팀인데 평균 7천만 원. 그냥 1억 할게요. 1억 하면 얼마예요? 850억이에요. 청년 창업 지원이 850억인데 대학과 어떻게 보면 기업이 같이 공동 연구하는 산학연은 270억 그리고 신규는 30억 거의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산하는 있으나 대부분 삭감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학연 콜라보 사업은 금년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둡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창업 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지원하실 업체들은 많고 사전에 준비된 기업들도 많은데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좀 준비해 볼까.'라는 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아 굳이 하셔야 되겠어요?'라고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원하고 싶으면 하는데 '야 이거 예산이 그래도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아주 좁은 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만약에 궁금하시면 전년도 사업의 예산을 한번 보세요. 그래도 '야 이렇게까지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되기만 한다면 1 단계는 5천만 원을 줍니다. 8 개월에 5천만 원에서 기초 연구 단계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자금 주는 거는 1 단계를 통과한 기업 중에서 별도의 평가를 받아서 2 단계 사업화 R&D를 하는 거로써 2 년에 2.6억 정도의 자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 2억 6천 정도를 받아서 대학과 여러분의 기업이 논아 쓰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스마트 제조 혁신 그래서 이제 스마트 공장이죠. 그래서 스마트 공장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첨단 제조, 유연 생산, 뭐 현장 적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규 100억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역시 예산이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또 여기 하나 더 들어간 건 품목 지정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지정해 주고 그 분야가 맞아야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인력 지원입니다. 여러분이 엔지니어나 기술자를 채용하려고 할 때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좋은 사업이죠. 신규가 한 15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가 신진 연구 인력 채용이라고 해서 37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공계 학위 취득 후 14년 차 이상,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고경력 연구 인력도 지원을 하고 공공연구기관이 인력을 파견 지원하는 사업도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50%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기는 하나,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적어서 뚫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통합공고민 분량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업이 예산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창업에 대한 분야만큼은 예산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업 쪽에 이런 R&D 자금들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도 어찌 됐든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적지는 않으므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산학연 같은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많이 힘들 수 있겠다는 게 전체적인 리뷰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개발 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기술개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산업 분야에서 뭐 과학기부라든가 산자부 뭐 이런 다른 쪽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기술개발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쪽 여러분 신기술 개발 계획 있는 분들은 다른 부분도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전년도와 다르게 연구개발 자금들은 예산이 줄어든 게 많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저 공문을 찾아서 비교하시는 습관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영상을 좀 마쳐 보겠습니다. 네, 찍다 보니까 조금 우울하네요.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네, 혹시 2024년 쉽은 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분야의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의 자금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힘내서 같이 찾아보고 또 기업이 본연적인 활동인 매출이나 수익 창출 활동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꼭 극복하실 수 있도록 네,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